입시 우문연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. 자, 저에게 맞는 학과를 찾고 싶어요. 오늘은 전기 전자공학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학교에 따라서는 전자공학, 전기공학 이렇게 따로 뽑는 학교도 있지만 요즘 제 추세는 전기전자를 한꺼번에 뽑는 추세가 좀 더 많죠. 자, 적성 및 흥미는요, 사실은 수학과 물리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 거의 모두 다 전부 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기술이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굉장히 또 이렇게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이 전기, 전자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,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빠르게 변하니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,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요. 수학과 물리를 매우 좋아하는 친구들, 그리고 첨단 기술에 흥미가 있고 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, 전기, 전자공학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, 사실 세상에 요즘 전기 없이 돌아가는 건 없잖아요.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무엇을 배우나요? 일단 전기와 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현상들을 배우고요. 이를 바탕으로 전기, 전자 제품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전공이 바로 이 전기, 전자공학부입니다. 좀 대표적인 세부 전공을 좀 살펴보면요. 통신, 회로 설계, 전기 및 전자, 재료, 전력, 신호처리, 컴퓨터, 의공학, 제어, 마이크로파, 광파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전파공학과라고도 좀 따로 이렇게 뽑았었어요. 그러니까 이마만큼 굉장히 방대하죠. 요즘 IT 분야, 뭐 4차 산업혁명,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, 그렇죠? 전기전자, 그 다음에 화공, 그 다음에 기계. 이 세 군데는 앞으로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지는, 대신 이렇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망 굉장히 이제 유망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량을 자랑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. 이 고등학교에서는요, 수학과 물리, 화학을 중심으로 커리가 여러분들 짜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짜 가다 보면 대학에서 보세요. 미적분학, 선형대수학, 일반물리, 전기수학, 물리전자. 그러니까 1, 2학년 때는 물리수학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요. 3, 4학년쯤부터 이제 슬슬 전공을 배우는데 이게 엄청 방대한 양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그냥 훅 나가버립니다. 그래서 특히 전자전기공학부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과제 끝나면 시험이고, 시험 끝나면 또 과제고, 짧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쌓이는 정말 엄청난 하드한 학과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별다른 각오 없이 취업 잘 되니까 간다 그러면 학교 생활 적응하기 정말 힘듭니다. 특히 물리, 고등학교 때 이 물리 수학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이 전자전기공학과를 간다, 어불성설,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단술 취업률만 놓고 가면 안 됩니다. 물리와 수학에 대한, 알겠죠? 이런 기본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나 잘하는 이런 것 없이는 가서도 힘들어요.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름을 좀 달리 부르기도 하고요. 알겠죠? 자, 이 고등학교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는요, 당연히 고등학교 때 수학과 물리, 화학 중심으로 커리가 좀 짜여져 있어야 되고, 이제 기하, 물투, 화투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고급 수학, 고급 물리학 어떤가요? 이만큼 준비를 하고 가셔야 대학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겁니다. 정말 선생님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주 친한 친구도 이쪽 전공을 했고 주변에 제자들도 선생님이 많이 보내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정말 이 학교 적응 못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관련 직업 및 취업 현황은 당연히 좋죠. 그냥 여러분이 전기 들어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전기, 전자공학부가 들어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이렇게 이만큼만 써놨는데 아이고 어마무시한 곳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기술고시나 변리사 쪽으로도 사실 이과 과목이기 때문에, 변리사 과목도 이과 과목이거든요. 이쪽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. 알겠죠? 뭐 기술직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, 선생님 그러면 전자공학과 전기공학 뭐 차이가 좀 있긴 한가요? 네. 그러니까 전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기예요. 220V 콘센트,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,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것, 요걸 떠올리면 되고, 전자는 좀 더 작은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원자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제 자라고 하는데, 이 전기공학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 단계부터 송전, 변전, 배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좀 더 폭넓은, 알겠죠? 이런 분야별 학문을 좀 배우고요.
전자공학은 전자 부품에서 반도체, IT, 컴퓨터 제어 등을 배우는 건데 전자나 전기나 다 지금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이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. 선생님 그러면 전자, 전기공학부 전공하면 스마트폰, 뭐 컴퓨터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. 결론부터 얘기하면 혼자서는 못 만들고요. 이런 거죠.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, 전기공학자도 필요하고요. 재료공학자, 프로그래머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전자, 전기공학부 안에서 다 세부적으로 배우기도 해요. 그래서 회로를 직접 전공한 사람들은 컴퓨터 내 CPU를 설계를 하고요.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칩을 뭐 배치를 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래머가 각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전기, 전자공학부가 좀 배우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학습량을 자랑한다 그랬죠. 무슨 이 많은 종목 전부 다 배워야 되나요? 네, 전부 다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배우는데 1, 2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배우고요. 3, 4학년에 가서 그 수많은 것들을 맛들을 좀 보다가 한 3, 4개 분야의 전공 과목들을 이제 배우고 학부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배우기에는 좀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학원 진학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만약 이쪽 분야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대학원 안에서 전기, 전자 중에서 여러분이 학부 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전공 탐색을 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전기, 전자공학부 취업률이 높은 만큼 학부 때 정말 어마무시한 학습량을 자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수학과 물리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.